반갑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렸듯이 에어플로우 한국 사용자 모임 운영진을 맡고 있는 이준원이라고 합니다. 올해 초에 2월 달에도 사실 같은 주제로 발표를 했었는데, 어, 그 부분과 약간 겹치는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3점대 변경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는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아직 대학생 4학년이고요. 이번 8월 달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턴 한번 갔다 오고 AI 논문을 썼던 경험이 있고요. 현재 커뮤니티는 에어플로우 한국 사용자 모임뿐만 아니라 파이썬 코리아랑 그다음에 시블 코리아 운영진을 맡고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대학생끼리 방학 때 공부하는 이제 교류단체에도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해 볼 예정인데요. 먼저 PPT가 잘 안 보여서 네. 먼저 데이터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현재 저희는 데이터의 늪에 살고 있다고 저는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만 해도 데이터가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또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만들기도 하고 뭐 정해진 형태로 DB나 웨어하우스에 또 저장하기도 하고 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프로덕트에 제공을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에는 이제 짤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어, 전처리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니까 이제 다시 전처리를 해야 한다. 이런 짤을 가지고 와봤는데 과거에는 이런 작업들을 사람들이 일일이 해왔었습니다. 네. 이것도 동일한 의미의 짤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계속 반복되는 작업들이나 혹은 이제 지정된 시간에 이제 이 작업들을 알아서 해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것들이 이제 워크플로우 툴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과거에 유명했던 툴이 이제 크론탭이라는 걸 가지고 와봤는데요. 어, 이 크론탭은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관리했냐 하면 어, 실행 주기 같은 거를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실행할 파일을 이제 쉘 스크립트나 이런 파일들을 끝에 붙여서 이제 프론트앱에서 주기적인 자동화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프론트앱은 이제 스케줄링이 조금 힘들고 그다음에 스케줄 등록해 놓은 게 잘 돌아가는가에 대한 모니터링도 힘들었고 그다음에 실패한 경우에도 이제 로그를 찾아서 좀 보기가 빠르게 파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크론을 쓰던 회사들이나 다른 워크플로우 툴들을 쓰던 회사에서 이제 크론 탭에서 느꼈던 불편함이나 이런 거를 토대로 이제 여러 기업이나 오픈소스에서 이제 새로운 워크플로우 툴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인 에어플로우뿐만 아니라 한 번은 들어봤을 만한 이런 유명한 툴들이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에어비앤비라는 회사에서 아파치 에어플로우라는 프로젝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에어플로우는 플로우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작성하고 스케줄링하고 모니터링하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어플로우가 어, 매우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이제 왼쪽 그림을 보면 깃허브 스타로 해서 이제 가장 옛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엄청 우상향을 그리는 그래프가 에어플로우의 깃허브 스타이고 이제 케스트라나 이제 덱스터 같은 것들은 밑에 있는 그래프들입니다. 꾸준하게 에어플로우가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다음에 오른쪽 지표를 보면 이제 컨트리뷰터가 3,100명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용자 수도 30밀리언만큼 이상의 사용자가 있을 만큼
에어플로우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에어플로우에서 많은 기여자만큼 이제 dbt나 스노우플레이크, 빅쿼리 등 같은 다양한 이제 데이터 도구나 시스템을 또 기여자들이 만들어내고 이제 뭐 연결해서 작업 순서를 정리하거나 뭐 자동으로 실행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에어플로우에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에어플로우의 약간 역사 같은 소개였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간단한 에어플로우의 뭐 구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컴포넌트가 이런 아키텍처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오른쪽에 있는 웹서버 유저 입장에서 제일 처음 볼 수 있는 웹서버는 이제 UI 상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실패를 추적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전 때까지는 플라스크랑 그다음에 부트스트랩이랑 뭐 플라스크에 진자를 붙여서 이제 백엔드랑 프론트를 같이 이렇게 웹서버로 보내는 형태였다면 좀 이따 설명할 거긴 한데 3점대에서는 프론트랑 백을 완전히 분리한 아키텍처로 어, 바뀌어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케줄러 가운데 있는 스케줄러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그라는 워크플로우 실행을 스케줄링하는 이제 데몬 프로세스입니다. 그다음에 스케줄러 밑에 같이 붙어 있는 엑스큐터는 이제 작업 실행 방식이나 어, 어떤 워커에서 실행할지를 결정을 하고 워커에서는 실제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메타데이터 DB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대그에 대한 메타데이터 등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이런 식으로 포 컴포넌트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에어플로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대그라는 용어를 에어플로우를 안 써보신 분이라면 처음 들을 수가 있는데 대그는 이제 방향성 그리고 비순환 그래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흘러야 하고 그다음에 순환하면 안 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대그를 에어플로우에서는 이 태그를 파이썬 코드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 코드로 작성을 해서 이제 웹 UI에서 확인을 하면 이 코드가 이제 그래프 구조로 이렇게 시각화를 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웹서버에서 이제 다른 기능들도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일단 이점 때까지는 또 가장 익숙한 화면일 건데 루트 페이지에서 이제 태그들의 리스트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뭐 하나하나의 태그에 대한 상황을 보고 싶으면 선택을 하겠죠. 선택을 했을 때 이제 이 태그에 대한 뭐 처음에 디테일 뷰, 뭐 이 태그에 정의된 값들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본 그래프 뷰로 가면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뭐이 태스크가 뭐 어디에 의존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공이나 실패 여부 등도 해당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간트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각 대기에 대한 뭐 태스크의 소요 시간을 보여주게 되고요.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소요 시간이 길게 나왔다면 병목 현상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혹은 코드를 좀 비효율적으로 짰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디버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로그 페이지 쪽에서는 태스크의 실행 로그를 확인하고 실패한 태스크에 대한 원인 같은 거를 조사하거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엑스콤이라는 기능에서는 대그 내에서 실행된 태스크들이 뭐 교환하거나 생성한 데이터 값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 간의 데이터 흐름을 파악하는 이용하고 이를 통해서 데이터 전달에 대해서 과정에서 생긴 오류들을 디버깅하고 빠르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게 이제 에어플로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사실 영웅이 만든 자료였는데요. 이제 에어플로우에서 변화의 시기를 좀 시각화하는 자료로 이제 기간별의 PR 수를 이렇게 시각화한 차트입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처음에 시작했던 시점부터 이제 2점대가 나온 시점, 그리고 3점대가 나온 시점에 그 PR의 개수 그래프라고 보면 되는데요. 어, 일단 메이저 버전이 올라갈 때마다 많은 PR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그만큼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합정대에 대한 변화가 어떤 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어, 3점대에 대한 변화를 사실 문서를 보거나 기업 PR 탭에 가면 엄청 많은 변화를 느낄 수 있는데 이걸 다 소개하기는 어렵고 이 공식 문서에서 3점대에 대한 좀 코어한 변화들을 따로 스코프로 떼놓은 게 있어서 이걸 기반으로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파이썬의 버전 변화 같은 것들을 공식 문서화하는 게 PEP8 뭐 이런 식으로 PEP를 붙이잖아요. 이게 이제 파이썬 제안서이고 에어플로우에서도 에어플로우 임프루브먼트 오퍼셜을 해서 AIP라고 명칭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저희 에어플로우 운영진 분들은 에어플로우의 PR을 날리기 위해서 현재 다양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에어플로우 PR 탭들에 가서 태그를 보면 이렇게 AIP가 엄청 다양하게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여를 하고 개선하고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지금부터는 3점대의 큰 변화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리액트 UI 전면 개편이 들어왔습니다. AIP가 하나의 프로젝트라 보면 되는데 큰 프로젝트 3개가 묶여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이고요. 먼저 첫 번째로는 API 중심 클라이언트로 전환을 해서 API 활용성을 극대화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첫 번째 있는 제일 위에 있는 AIP 모던 웹 애플리케이션 구조로 가져가겠다는 제안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FAB랑 뭐 부트스트랩 그다음에 어, 빈자 등을 이용해서 아까처럼 이제 프론트랑 백을 거의 동시에 처리를 했다면 이제 모던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추구하는 프론트와 백을 완전히 분리하겠다 해서 백엔드는 패스트 API로 새로 변경을 하고 있고 프론트는 리액트를 채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익숙한 2점대의 웹 페이지였는데 3점대의 루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UI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바로 대그들을 바로 보여줬다면 3점대에서는 이제 대그 실행 상황, 성공 실패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 태스크에 대한 정보들도 같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에셋 이벤트, 좀 이따 설명할 거긴 한데 기존의 데이터 에셋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던 이정대의 대그 뷰는 오른쪽에 대그 탭으로 아예 페이지가 바뀌어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직관적이지 않았던 정보들을 좀 더 시각화해서 새로운 웹페이지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뭐 대그 하나를 눌러봤을 때 이런 식으로 그래프 뷰가 또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코어 기능이 이제 대그 버전 관리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어, 이전에는 이전에는이 아니라 이제 에어플로우에서는 대그 구조 변경 등을 어,
그 아까 말한 메타데이터 DB에다가 넣어서 이제 버전 코드가 변경됐을 때 변경된 시점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이걸 통해서 버전별로 작업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DB 구조가 받아오는 데이터의 DB 구조가 바뀌어서 그 대그의 구조를 바꿨는데 뭐 과거의 데이터 DB를 또 가져와서 생성을 해야 한다 하면 롤백을 해야 하는데 이제 뭐 버저닝으로 관리가 되어 있다면 그게 좀 더 쉽게 수월하게 되는 예시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DB 상에서 코드를 파싱해서 DB의 제이슨 형태로 버저닝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인하면 일단 간단한 예제 코드를 만들었었는데 이제 빨간 네모 박스만 보면 버저닝 쪽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버전 정보들이 크게 뜨게 되고 옆에는 이렇게 적층으로 이제 버전을 보여주고 있는데 버전 1에서는 헬로우랑 뭐 에어플로우라는 어떤 태스크들이 있었고 버전 2로 변경되었을 때는 이제 뭐 헬로우랑 월드라는 태스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코드도 변경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능은 엣지 익스큐터이고요. 이게 이제 기존의 그 에어플로우 워커를 외부에서 접근을 한다, 접속을 한다 하면은 에어플로우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지 않아서 뭐 샐러리 등으로 수동으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어야 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써본 적이 없어서. 근데 이제 3점대에서는 이제 공식으로 외부에서 접속이 쉽게 가능하도록 기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다른 방식으로 외부 접속을 구성을 하게 되면 이제 에어플로우에서 있는 많은 내부 API나 DB 엔드포인트를 노출하는 보안성의 문제 등이 있었고 이것들을 여기 있는 아키텍처 방식으로 새로 구축해서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또 주요 변경점은 에셋 기반 스케줄링입니다. 어, 에어플로우가 이제 에어플로우가 에어플로우가 이제 MLOps 쪽에서도 2점대 이제 AI가 발전함에 있어서 많이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제 뭐 데이터 모델이라던가 아니면 어, 기존의 뭐 데이터셋들 이런 것들이 개념이 혼동되는 것 같다라는 토론이 여기 AIP에서 엄청 일어났었고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더 포괄하는 더 큰 개념인 에셋으로 데이터셋을 바꾸자라고 하면서 이제 에셋으로 딱 크게 변경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유형별로 뭔가 그 에셋들을 정렬하고 그다음에 뭐 모델이나 데이터셋을 여러 그룹으로 나눠서 원하는 작업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필터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그 리스트 웹페이지 뷰에서 이제 뭐 최근에 SH 변한 게 있다 하면은 이제 SH 변한 게 있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정보가 뜨게 되고 이걸 눌렀을 때 해당 SS에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뭐 이런 정보들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기존에 데이터셋 탭이 따로 있었는데 3점대에서도 에셋 탭이 따로 있습니다. 에셋 탭에 갔을 때는 이제 에셋을 사용하는 대그를 바로 추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에셋을 어디 다른 대그에서 태스크로 생성을 한다 하면 이제 이 에셋을 생성하는 태스크도 이제 바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셋 그래프 뷰도 이제 이벤트를 쉽게 수동으로 트리거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대기 뷰에서도 동일하게 트리거 종속성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또 동일하게 에셋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페이지가 따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그 에셋 기반 스케줄링 앞에 적혀 있는 텍스트처럼 특정 특정
에셋들만 바로 필터링해서 찾아낼 수도 있고 찾아낼 수 있는 기능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에어플로우를 쓰면 백필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데 기존에는 CLI에서만 제공됐던 기능이었는데 3점대에서는 UI 기반으로 백필을 돌릴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좀 더 얘기하면 이게 프론트랑 백을 완전히 분리하면서 API를 모든 걸 새로 다 만들다 보니까 백필도 이제 API로 추가를 해서 만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한번 보면 태그에서 이제 트리거를 선택을 합니다. 트리거를 선택하면 이제 백필이라는 바로 옵션이 있고 뭐 언제부터 언제 기간에 뭐 놓친 데이터라던가 아니면 전 구간을 돌려서 실행하는 뭐 이런 백필을 UI에서 이제 쉽게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외부 이벤트 스케줄링인데요. 에어플로우를 사실 리얼타임으로 사용하라고 만든 도구는 아니지만 약간 리얼타임으로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이걸 뭐 틱 단위로 분틱 이렇게 쪼개서 쓸 수도 있지만 어, 에어플로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예시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뭐 에어플로우에서 SQS 기반의 뭐 이벤트 트리거를 구축한다, 구현한다라고 했을 때 에어플로우에서 기존에 제공하는 기능은 SQS 센터라는 걸 사용해서 풀링으로 이 SNS 대기열을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는 거고 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에어플로우 내에서는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를 현대 그 람다를 또 붙여서 사용을 하면 리얼타임 거의 리얼타임으로 이 SNS를 트리거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뭐 비용적인 측면이나 혹은 이제 관리하는 영역이 더 넓어져서 이제 복잡성이 좀 증가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 3점대에서는 슬롯리스 풀링이라는 개념이 제공이 되는데요. 트리거가 알아서 그 풀 과정을 SNS가 들어왔을 때 풀 과정을 트리거로부터 바로 붙여서 이제 뭐 배그를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뭐 이런 방식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 AIP 82의 토론을 제가 읽어보니까 풀링 말고 푸시 방식이 뭐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아직도 싸우고 있긴 한데 일단 풀링이 먼저 구현이 돼서 현재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직도 회사에서 버전인 그 버전업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직도 그 부산에 계신 다른 분은 2.4대였나? 아직 쓰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에어플로우 3.0대도 마이그레이션을 애초에 지원하는 걸 염두에 두고 개발을 했고요. 대신에 이제 2.7 이상의 버전을 쓰고 있어야 마이그레이션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그레이션을 여기 있는 업그레이딩 투 에어플로우 3라는 문서를 따라가면서 하면은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고요. 당연히 에어플로우에 붙어 있는 DB, PGSQL 같은 경우도 같이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여기까지가 그 푸어 스코프에 대한 3점대의 주요 변경점이었고요. 그다음에 한 두 가지 정도는 제가 문서에서 일단 보여서 또 넣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그의 날짜 개념을 좀 수정했다라고 하는데 에어플로우 초창기부터 이게 사실 이게 스케줄링을 하다 보니까 그 실행 날짜나 이 엑스큐션 데이트라는 파라미터를 필수로 받아왔었고 현재 이 대그의 실행을 구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현 시점에서 에어플로우 대그를 만들다 보면 이 파라미터랑 관련 없이 그냥 그 대그를 사실 써야 하는 상황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어플로우 3.0에서는 이 해당 파라미터 값을 널로도 아예 넣을 수 있도록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i18n이라고 딱 부르는데 i18n 다국어 지원이 지금 3점대에서 아직 베타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베타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 대표님이신 이제 영우님께서 한 그 다국어 지원에 대한 현재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깃허브에서 바로 이제 빌드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한글로 바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3점대에서 더 이상 뭐 지원하지 않거나 제거된 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어, 엄청 많은데요. 그 주요한 그 대그의 기본 디폴트 값들이 현 시점에 맞춰서 이제 뭐 true가 false로 바뀌고 false가 true로 바뀐 값들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제 밑에 문장에서는 이제 인증을 원래 FAB에서 했다가 모던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바꾸면서 이제 인증을 이제 REST API에서 해야 한다. 그래서 REST API에서 해야 돼서 뭐 파라미터 값들을 FAB냐 REST API냐 선택할 수 있도록 들어가 있고요. 다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에어플로우 3점대를 다운을 받으면 FAB 그러니까 플라스크 기반의 백엔드랑 그 다음에 패스트 API 기반의 백엔드 둘 다 들어가 있다라는 말이 되고 그래서 아직 좀 평소보다 더 많이 무거운 3점대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3점대의 목표에서는 이 FAB를 완전히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3.1쯤에는 FAB가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원 계획 중인 것인데요. 3.1 이후에 그 목표하는 바들에 대해서는 이제 코어하는 것들이 이 정도다라고 웹페이지에 되어 있고요.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동일하게 다 분석을 하려 했는데 준비 시간이 좀 부족했고 한 가지만 짚고 설명하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이제 밑에 있는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2점대에서 SLA가 그 알람을 주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좀 기능이 많이 부족했다라고 해서 3점대에서는 좀 더 다양한 구간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이 SL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새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상으로 에어플로우의 간단한 원어원 소개와 3점대에 대한 변경점을 발표한 이준원입니다. 감사합니다.